자, 봅시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 파트를 할 건데,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제 수학 1이라는 과목은 크게 보면은 지수로그 단원, 그 안에 지수로그 연산도 있고, 뭐, 로그, 상용 로그도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내용, 거기에 방부등식까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열 파트로 넘어갈 건데, 지금 이제 수학 1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먼저 하나 얘기 좀 하고 가자면, 수학 1이라는 과목은 지금 너네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사실 다 어려워하고 있어. 지금 우리 반에서도 나만 어려워하는 것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거든. 왜냐면 수 1부터 이제 수 2 과목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수능 범위야. 수능 범위다 보니까 당연히 과목 자체가 어렵지. 지금 너네가 수학 상하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 상하를 지금부터 당장 다시 하고 와야 되냐? 그거보다는 일단 시작했던 거 수학 1. 이제 필요하다면 합성함수나 역함수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단순한 연산 정도만 하면 되고 성질 정도만 간단하게 알면 되는 거라서 수학 하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는 있어. 대신에 이제 수원이랑 과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내가 많이 못하고 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 수업할 때 표정을 봐도 그렇고 들리는 얘기로도 그렇고. 그래서 수학 1은 자 지금 일단 지수로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완전 새로운 내용이거든.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랑 수열은 전혀 연결되는 게 없어. 물론 수열에서 지수로그에 대한 단순 연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뭐 로그의 덧셈이라던가 이런 거. 근데 그런 단순 연산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색다른 내용이라서 앞에 내용 혹시 모르더라도 따라오는 데는 부담 없기 때문에 일단 진도는 쭉 나갈게요. 대신에 새로운 내용 시작하는 지금 삼각함수랑 다음번에 시작할 수열이랑 이쪽 내용들은 좀 더 지금 이제 나는 너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 근데 삼각함수부터 이제 굉장히 속도를 늦출게요. 그리고 숙제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일단 최대한 너네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줄 거야. 여기서 좀 그래도 숙제 양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너희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필요할 때는 내가 조금씩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연산 문제들을 좀 숙제로 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삼각함수 파트는 너희들이 이제 좀 이해하는 데 초점 맞춰서 속도를 좀 천천히 갈 거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럼 이제 지수로그는 그러면 약한 상태로 그대로 두느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좀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수열이 끝나는 게 11월 초면 끝날 거야. 일단 내 목표는 그렇거든. 11월 초까지 해서 삼각함수랑 수열 파트를 좀 천천히 진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로그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수로그를 너희들이 약하지 않게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좀 가던가 하는 식으로 갈 거고 물론 여기서도 11월 초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어. 11월 말까지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로그는 다음번에 할 때 다시 한번 보완을 하면 되니까 삼각함수 수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 그렇게 이제 좀 속도를 늦추면서 너희들이 좀 더 이해하고 연습하고 충분히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대신에 숙제를 풀 때 숙제량 굉장히 적어질 거거든. 오늘 뭐 카톡 봐서 알겠지만 숙제량이 굉장히 적어질 거라서 그거 참고해서 그 안에서는 최대한 너희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그러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완전 새로운 내용이라 좀 개념 설명할 게 많습니다. 천천히 설명할 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삼각함수라는 단어는 지수로그보다도 어렵게 느껴져. 왜? 지수로그는 너희들이 지수로그는 그래도 로그는 좀 애매하지만 지수는 그래도 중학교 때 한 번쯤은 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네들이 뭐 했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덜 하단 말이야, 부담이. 물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어렵겠지만, 근데 삼각 함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특히나 속도를 좀 더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 자, 근데 일단 삼각 함수가 너희들이 왜 어렵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중3, 이번 시험 범위지, 중3 때 배우는 삼각 B, 사인이라던가 코사인이라던가 탄젠트에 대한 얘기 그대로 넘어올 거야. 여기에는 삼각 함수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지금 배울 오늘 사인, 코사인 넘어가기 전에 뭐 그 전에 간단히 얘기하고 갈 건데, 오늘 배우는 삼각함수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삼각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삼각함수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완전히 갈아엎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출발을 해줘야 돼, 너네가. 아예 단위부터 다 바뀔 거야. 입니다.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직 어디서만? 삼각형. 분각까지도 넘어가지 않았어. 분각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그냥 공식으로만 넘어가고, 우리는 결국 예각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수1에서 배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만 다뤘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각의 범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각의 범위가 어디로 가느냐? 실수 전체로 갑니다. 그게 이제 어려워지. 우리가 있었던 각은 0도에서 90도.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둔각까지 갖다 치면 90도에서 180도까지. 거기까지가 끝인데, 수원에서는 각의 범위를 더 많이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오늘 하는 내용은 삼각함수는 다음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할 거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각에 대한 내용으로만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고쳐버리자, 뜯어 고쳐버리자 라고 하면서 각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바꿀 건데,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가볍게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각, 우리가 배우는 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너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던 각,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60분법을 따라오는 각이었어요. 60분법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냐까지 넘어가면은 사실 할 얘기가 좀 더 많기는 한데, 그중에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줄게. 60분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옛날 고대 이집트 시절인데, 뭐 거기서부터 뭐 정확한 얘기를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은 변을 갖는 삼각형은 그릴 수 있었어. 정삼각형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각이 60도 이런 거 없었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약속을 한 거야. 뭐 시간 분해서 뭐 이렇게 쪼개는 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쪼갠 게 60분법이냐면, 내가 얘기해주는 설은 이 정삼각형에 하나의 각이 있어, 내가. 요 각을 60분, 60개로 분할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각을 우리는 1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이게 바로 60분법에 대한 하나의 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60분법은 그냥 흰색으로 쓸게. 60분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정삼각형에 대해서 하나의 각을 잘게 쪼개요. 점점점 해서 쪼개요. 그때 하나의 각을 우리는 1도라고 부를게요 라고 약속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가 돼버린 거지. 알겠죠? 알았죠? 그게 60분법입니다. 우리가 써오던 막 30도, 60도, 90도, 45도 하는 그런 것들은 이걸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니까 단순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60분은 좀 불편했어. 왜?
초침, 시침 이런 거 움직이는 것처럼 1도, 2도 하면서 뚝뚝뚝 끊어지게 되고 그 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각들이 있는데 어때? 그 녀석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 도라는 단위로 가려면 뭐 1.2도, 1.35도 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각에 대한 단위를 새롭게 정의하자라고 만들게 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책에도 나오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도법의 명칭을 보면은 호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호. 부채꼴에 대해서 요 길이, 요 놈의 길이를 우리는 호라고 하잖아. 호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 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각을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요 놈의 길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R이라고 할 거야. 중심각이래, 미쳤나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거야. 그러고 나서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어떤 규칙을 가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할 때 반지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을 때 만약에 우리가 호의 길이를 2배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말 그대로 각도 2배가 되는 거지. 즉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호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 호가 3배가 되면 중심각도 3배.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얻어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유지를 할 거야. 근데 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를 바꿔볼 거야. 호의 길이는 유지를 하는데 반지름을 내가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반지름을 어떻게 했어? 지금 내가 2배로 만들어 본 거야. 2배. 그러면 중심각은 어떻게 된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뭐예요? 중심각은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중심각은 절반. 반지름이 3배가 돼버리면 중심각은 3분의 1배가 돼요. 즉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얻어.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규칙에 의하여 세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다? R분의 L이라고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 다른 상수 붙이지 말고 그냥 R분의 L이라고 해서 반지름이 커지면은 중심각은 줄어들게,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중심각은 늘어나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세타는 이 녀석 R분의 L이라는 녀석을 세타라고 부르기로 새로운 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라고 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에 대한 출현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외우고 가야 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세타는 R분의 L. 요거 하나는 알고 가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60분법에서는 뭐가 하나 붙어 있냐면 1도라고 할 때 단위를 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자, 다시 한번. 60분법에서의 단위는 뭐다? 도란 말이야. 60분법에서의 단위는 1도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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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각 호도법에 대해서도 단위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엄밀하게 말을 하면 단위는 없다가 맞아요. 알았죠? 단위는 없어요. 왜 단위가 없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단위에 대한 계산은 그냥 상수에 대한 계산, 실수에 대한 계산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톤이 뭐인 걸 알아? 1000kg인 걸 알잖아. 그때 우리는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400kg은 몇 톤일까? 라는 걸 구하고 싶어. 뭐 당연히 0.4톤인데 그 0.4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다가 곱하는 거야. 뭐? 분수를. 근데 그냥 내가 2분의 1을 갑자기 곱해버리면 무게 자체가 바뀐 거니까. 그치? 질량 자체가 바뀐 거니까 분모에도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뭐? A면 A, B면 B. 근데 어떻게 곱하냐면 분모는 요거를 이용해서 1000kg을 곱한 거예요. 분자에는 1000kg과 똑같은데 단위를 1톤으로 바꾸기 위한 1톤을 곱한 거야. 그럼 사실은 실제로는 똑같은 수를 곱한 거라서 질량이 바뀌진 않았어. 그때 너네가 요걸 계산을 할 때 100 약분을 하고 요거 뭐 그대로 가서 0.4로 쓰겠지. 10분의 4라서. 난 일단 5분의 1로 쓸게. 약분 한 번 더 해서 5분의 1로 가요. 그때 단위를 잘 봐. 단위는 어떻게 따라가? 킬로그램은 킬로그램끼리 약분을 해서 남는 단위만 쓰는 거야. 이게 바로 단위 환산법이라고 해서 공대를 가보면 대학생 때 단위 환산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연산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너네가 아무리 복잡한 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단위로 고쳐봐 라고 할 때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킬로그램을 바꾸는 건 쉬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3.2톤이라는 게 있어. 이 녀석은 킬로그램으로 고쳐봐 하면은 그냥 1000 곱하지. 왜 1000을 곱한다? 톤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는 1톤을 곱한 거고 얘랑 똑같은 수를 곱하기 위해서 1000kg을 곱한 거야. 그리고 단위 환산법을 따라 톤끼리 약분해서 남는 거는 3200kg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단위 환산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단위 환산법을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뭐가 연산이 된다? 단위는 단위끼리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저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호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반지름분의 호. 그래서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야. 만약에 그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약분돼서 단위는 없는 게 맞아요. 알았죠? 이제 고등학교 가보면 단위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쌤들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단위는 없는 게 맞다. 알았지?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단위를 쓰라고 해.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생략돼 있고 편의상 단위를 붙이자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보면 책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단위는 뭐뭐뭐라고 한다. 하지만 단위는 생략해서 써도 좋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단위는 원래 없는 게 맞는데 굳이 쓰고 싶다면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RAD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놈을 단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잘 봐. 여기까지 일단 알겠지? 저 라디안을 왜 붙이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호도법을 따르면 60분법의 1은, 정확한 1도, 60분법에서의 1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60개로 쪼갰을 때 그 중 하나를 1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호도법에서 나오는 1은 뭐야? R분의 L.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그때의 하나의 각을 1이라고 부르게 돼. 약간 정삼각형 비슷하겠지. 정삼각형보다는 살짝 짜부된 상태니까 60도보다는 좀 작은 상태. 그걸 우리는 1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단위는 없어요. 1. 근데 그냥 단위가 단위래. 각이 1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쫙 하다 보면은 도가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냥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거든. 계산을 하고 나면. 단위 없이 1만 썼다가 생략해버리고 나면 1 곱하기 1은 생략되니까. 생략해버리고 나면 거기가 1을 곱했는지 안 곱했는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게 돼. 또는 상수 1, 실수 1과 각 호도법을 따르는 각 1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발생하다 보니 일부러 1과 호도법을 따르는 각 2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수 1은 1이라 부르기로 했고 각 1은 1 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알았지? 그냥 그거 다 귀찮다. 라디안 안 써도 돼. 물론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돼. 1 라디안이면 그 라디안 1은 뭐다? 아, 그냥 호도법을 따른 각이구나를 읽으면 되고 너희들이 답을 쓸 때는 라디안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단위는 어쨌든 나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60분법과 오늘 새롭게 배우는 호도법을 저 60분법에서 나오는 특수각들, 뭐 30도, 45도, 60도, 90도 같은 것들 있지? 걔네들을 호도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그 녀석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60분법에서의 각, 뭐 예를 들어서 30도랑 호도법에서 나오는 각, 어떤 라디안이랑 어떤 규칙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면 반원을 하나 가지고 올게. 반원. 자, 반원이 있어. 자, 갑시다. 반원의 중심각 얼마예요? 60분법으로 가면은 180도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줄게요. 그때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원의 둘레에서 절반입니다 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가 될 거야. 그치? 그때 원의 둘레 공식 알고 있죠? 우리 얼마나 부르기로 했어?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둘레는 2파이 R. 근데 그놈의 절반이니까 뭐가 나와? 파이 R이 나와. 자, 가자. 근데 그게 뭐야? 호의 길이거든. 우리 여기서 했잖아.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호도법으로 구하고 싶으면 R분의 L로 부르기로. 그러면 L은 뭐야? R 세타가 되는 거지. R은 뭐야? 세타분의 L이 되는 거지. 그때 너희들은 얘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반지름에다가 그냥 호도법 각을 곱하기만 하면 돼. 어차피 이 각은 도가 아니거든. 이제 단위가 라디안이거나 없으니까 그냥 상수 세타를 곱하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아. 단위 없는. 그래서 반지름의 단위가 예를 들어 센티미터면 그냥 센티미터 되는 거야. 호의 길이는. 미터면 미터. 알았죠? 어쨌든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한 게 바로 뭐다? 호다. 그럼 여기로 가봐요. 뭐야? R 세타. 그럼 뭐야? 세타는 뭐네? 파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60분법과 호도법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60분법에서 나오는 180도는 뭐가 된다? 호도법으로는 파이가 된다. 근데 그 호도법 파이에는 뭐 편의상 라디안을 붙여도 상관이 없고 그냥 파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이런 거야. 원줄 파이랑 중심각 파이를 구분하고 싶어서 파이 라디안 해주면은 180도를 의미하는 그냥 뭐예요? 호도법인 거고요. 각인 거고요. 그냥 파이라고 부르면은 원줄 파이였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지. 결국 값은 똑같아. 3.14. 알았음? 어쨌든 그냥 편의상. 파이는 뭐다? 중심각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고 해서 라디안으로 기억하면 되고 너희들은 기준을 여기로 잡자. 뭐?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 너네가 흔히 알고 있었던 60분법의 각을 라디안으로 고쳐가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몇 도? 30도. 그럼 30도를 라디안으로 고쳐봐. 어떻게 하면 돼? 자, 갑니다. 어떻게 고쳐요?
3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으니까 분모에는 단위 도를 없앨 수 있는 180도 분의 분자에는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 라디안의 각, 호도법의 각을 써주면 돼.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해주면 뭐야? 6분의 1 파이가 되는 거지. 요거 외워두세요. 특수각 30도는 앞으로는 6분의 파이로 쓸 거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45도는요. 역시 45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어. 그럼 단위를 바꿔야 되니까 단위 환산법을 따라가면 분모에는 180도를 곱하면 되고 분자에는 파이 라디안을 곱합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 샥샥샥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와. 라디안 붙일까?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RAD를 괄호를 쳐요, 보통. 내가 써줄 때는. 너희들은 답에 안 써도 돼.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특수가 더 가보자. 60도는 역시 60분법을 이제 외워지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고 싶으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세요. 라고 그 RPM 보면은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알았죠? 그때 왜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야만 하는지를 나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외워가도 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단위 환산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써줘도 상관없어요. 하나 더. 90도는 도도 약분되고 90도 약분하고 나면은 2분의 1 파이가 되겠죠. 이런 내가 지금 써준 이런 특수각들은 너희들이 외워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180도는 파이고 예를 들어서 270도 같은 거는 방금 구한 2분의 파이를 3배 하면 되니까 뭐 2분의 3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분의 3 파이 라디안은 몇 도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실제는 없는 단위지만 단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라디안을 없애기 위한 호도법 뭐 파이 라디안을 분모에 곱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60분법의 각 180도를 분자에 곱해줘요. 그래서 라디안은 원래 없지만 뭐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약분해주고 나서 마무리 샥샥샥 해주면은 얼마예요? 135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또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지? 여기까지는 45도가 4분의 파인 걸 외웠다면 4분의 3파이는 이거 3배 하니까 135도 뭐 이렇게 가도 좋고요. 됐나요? 그렇게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왔다 갔다 연습을 시키는데 그때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얘네들은 외워뒀으면 좋겠어. 이거 그래서 6분의 8가 얼마야? 했는데 바로 30도 이게 안 나오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알았죠? 이 정도예요. 일단 호도법에 대한 얘기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냐면 우리는 결국 부채꼴에 대한 얘기에서 호도법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거든. 그럼 이번에는 뭘 하러 가볼 거냐면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보자. 자, 중심각은 이제 30도, 60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 라디안 또는 단위 생략해서 그냥 중심각은 4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게 중심각이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호의 길이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 너희들이 R세타를 구하면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때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 원래는 360도 분의 세타에 대해서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곱하면 부채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세타는 사실 뭐 30도, 60도처럼 60분법이 들어가면은 이 상태로 뭐 6분의 1 파이, 6분의 1 파이 r 제곱, 뭐 3분의 1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는 세타가 만약에 뭐로 주어진다? 호도법으로 주어질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갈 거야? 분모에 있는 36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서 약분하겠지.
그때 36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은 뭐겠어? 2배 하면 2파입니다.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딱 고치고 나니까 뭐가 보여? 파이 약분되는 거 보여? 호도법에서의 파이와 원주율 파이는 실제로 값의 크기는 같다 그랬지. 의미상으로 원주율이냐 중심각이냐 구분하려고 라디안을 붙여주는 거라 그랬고, 어쨌든 그럼 뭐야? 파이 약분하고 남는 것만 써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남아요.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r 곱하기 세타다 라고 바꿔주고 나면 여기 r 세타 보이지? r 세타는 뭐야? L.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방금처럼 중심각, 호도법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만, 만약에 중심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걸 2로 찾아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r과 l이 주어지면 바로 뭐로 써도 된다? 2분의 1 rl로 써도 됩니다.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래요. 외워두도록 하세요. 너희들이 외워둬야 되는 공식은 딱 두 가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얘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호도법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나는 이제 처음에 그냥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결국 너희들의 결론은 쟤만 외우면 돼. 대신에 저 세타는 뭐다? 30도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30도에 해당하는 6분의 파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저게 다야. 지금까지 한 내용은. 몇 분 동안 수업했냐 벌써? 뭐 한 20분 했나? 이동안에 배운 거는 요 두 개가 답니다. 잘 외워두세요. 알았죠? 요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그러면 외운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치? 얘를 기준으로 바꾸는 거니까 얘도 처음에는 외워서 해야겠네.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알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호도법의 등장 배경 및 호도법 그 등장한 배경에 따르는 공식들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배워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벌써 오늘 하려는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는 완료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너네가 일단 아까 등장 배경을 잠깐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딱 2가지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중3 중간고사 대비하고 있지. 또는 끝났거나. 그때 너희들이 요 녀석 이 점 찍으면 안 되지. 요 녀석의 중요성을 지금 현재 너희들은 서술형의 답에서 단위를 안 쓰면 안 돼 라고만 느끼겠지만 수1으로 넘어와서는 단위를 안 쓰면 아예 다른 수가 되어버립니다. 알았죠? 왜? 얘는 30도는 한 요 정도에 해당하는 각을 30도라 불러. 하지만 단위를 생략하면 뭐가 된다고? 호도법 30인 거야. 호도법의 1이 얼마였어? 정삼각형에서 조금 줄어든 부채꼴. 정삼각형보다 조금 짜부되어 있는 부채꼴의 한 각을 1이라 부른다고 했거든. 대충 60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50 뭐 몇 되겠지 뭐. 뭐 소수점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녀석이 1이니까 이거를 몇 배? 30배 한 각에 대한 사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른 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를 안 쓴다. 그러면 단위를 안 썼네? 너는 틀렸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단위를 안 썼다 보니 이거는 그냥 값을 잘못 구한 거랑 똑같아요. 알았죠? 도라고 쓸지 아예 단위를 생략할지는 진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 어쨌든 그건 하나는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60분법으로 쓰려면 도 반드시 쓰세요. 도. 알았죠? 그거 하나 강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벼운 얘기. 등장 배경에 대한 얘기로 넘어와 보자. 자, 60분법은 한계가 있었어. 아까 어떤 거? 너무 뚝뚝뚝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녀석이었단 말이야. 그치? 불연속적인 녀석이었어. 근데 이제 호도법을 가지고 나타내면 R과 L을 부드럽게 반지름의 길이를 슥 늘리고 호의 길이를 쓱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돼. 그냥 R분의 L이라는 유리수가 니까 훨씬 더 연속적인 수가 됐지. 뭐 L이 무리수면 무리수까지. 그래서 이 세타 호도법에 대한 얘기는 실수 전체가 되고 연속적입니다. 아, 이걸 알란 얘기 아니야. 이거 안 써도 돼. 그럼으로써 뭐가 가능해지게 된 거냐?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연속적인 각을 나타내다 보니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호도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알아. 그게 뭔 소리냐면 이제부터 삼각함수는 오늘 첫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 뭐가 아니라 그랬어? 더 이상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각의 범위가 훨씬 넘어간다,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띡 만들고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의 막대기가 또는 도형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에 해당하는 게 뭐야? 한 바퀴잖아. 두 바퀴도 돌 수 있어. 몇 도? 720도. 세 바퀴를 돌아도 돼. 몇 도? 1080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의 내용은 어디로 넘어간다? 회전하는 녀석에 대한 내용에 대한 회전하는 녀석에 대한 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러 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각이 뚝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회전은 부드럽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도와 2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회전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 녀석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것은 바로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도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는, 오늘 하고 있는 삼각함수는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자, 오늘 각에 대한 얘기를 왜 배운 거다? 왜 새롭게 정의하게 된 거다? 바로 삼각함수 단원의 목적, 뭐다? 회전하는 녀석에 대한 녀석으로 범위를 넓혀가 보고 싶어서 각을 완전히 새롭게 배우게 된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뭐 5분의 파이 이런 거 막 만들 수 있잖아. 됐지? 5분의 3도 있어. 중심각이. 그래서 어쨌든 회전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등장 배경에서부터 오늘 뭘 배웠고 앞으로 삼각함수에서 뭘 배울지에 대한 내용으로 쭉 한번 넘어가 본 거야. 됐지? 그때 뭔가 이제 회전한다 그랬는데 잠깐 또 용어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제 우리는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가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때 돌다가 띡 멈췄어요. 그때 너희들은 이 멈춰있는 막대기를 보고 얘가 몇 도가 돌아갔을까? 라는 거를 찾아가야 돼. 그러면 처음에 위치를 알아야, 그래야 이 녀석이 몇 도가 돌아갔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좌표평면처럼 하나 그려. 그때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는데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여기까지. 요 녀석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서 모든 회전 운동은 얘를 기준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있는 딱 각을 보고 얘를 기준으로 몇 도만큼 돌아갔니? 라고 물어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회전을 한다라는 거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여기로 회전을 할 수도 있지. 그냥 단순한 회전 운동은. 근데 수학에서는 회전하는 녀석이 달라지면은 30도만큼 돌아갔어요 라고 하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으면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것도 약속을 붙입니다. 여기서의 약속은 뭐다? 반시계 방향을 양수라고 부르기로, 시계 방향을 음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점의 좌표를 찍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녀석을 플러스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인 왼쪽을 마이너스로 붙이기로 약속을 했잖아.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호기 때문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도 양수와 음수로 나누기로 했어요. 이거는 역시 하나의 약속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이게 이제 양의 방향이 되는 거야. 약속이니까 이거는 지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하냐면 우리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명칭이 있는 거지. 외국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명칭이 아마 없을 거야. 뭐라고 부르기로 하겠지.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는 왜 반시계 방향이고 우리는 시계 방향이 편한 것 같고 반시계는 반대인 것 같이 꼭 시계가 양수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동양적인 사고고 서양적인 사고는 반시계를 양수로 부르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동서양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배경이니까 너희들이 좀 뭐랄까 받아들이기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하나 설명해주면 동양의 민속놀이 뭐 있어요? 보스톱이 있죠. 서양에는 뭐가 있어? 포커가 있어. 요것부터 다르다. 잘 봐. 우리가 이제 한국이 유독 더 심한데 동양 또는 한국은 약간 공동체 사회야.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4명이 치든 3명이 치든 뭐 할 때 치는 순서를 나를 기준으로 어디라고 하면 오른쪽이 편하겠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게 공동체 사회. 그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거든. 그래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포커는 서양 게임이잖아. 서양 게임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그럼 나를 기준으로는 왼쪽보다 나를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편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시계가 편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서양이에요. 그래서 반시계로 돌아가고 있어. 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에서 넘어온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삼각형도 이름 잘 봐. A, B, C를 이렇게 붙이는 게 익숙하지 A, B, C라고 이름을 붙인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쓸 때 막 쓰기는 하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말 그대로 개념 설명이나 문제집을 보면은 전부 다 반시계로 붙어 있어. 문자들이, 꼭지점들이. 이거는 뭐 약간 서양적인 학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양 교재를 번역을 해서 넘어온 거잖아. 어쨌든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시계를 양수로 부를까? 서양 사람들은 왜 반시계라고 하는 녀석을 양수로 잡을까? 그냥 시계가 편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문이 혹시나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실제로 너희들이 써본 적 있냐? 양의 방향을 반시계로 이미 썼어. 중학교 때 이미 써왔어. 중학교 때 너네가 뭘 배웠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또는 1차 함수라고 하면서 이런 걸 배웠어. 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직선. 이거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각을 30도, 탄젠트 30도라고 하면서 30도는 좀 그러나? 45도로 갈까? 45도라고 주어졌을 때 탄젠트 45도라는 녀석을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하면서 1로 썼어요. 왜? 이거니까. 그때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마찬가지야.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시초선이야. 그리고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거는 그때는 당연한 얘기였지만 이제는 플러스 45도를 나타내는 거였네? 아, 그래서 이쪽을 부르기로 45도만큼 돌아간 거, 얘의 기울기를 구하기로 이미 우리는 몰랐지만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 안 그렸잖아. 중학교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이것도 45도지만 이것도 45도인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었을 거야. 그치? 그런 약속이 이미 수원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됐나요? 중학교 때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 왜 저것만 우리는 해왔던 거지? 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720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시초선에서부터 두 바퀴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띡 멈췄어. 몇 도 돌아갔어? 이게 45도를 이루고 있다 치자. 이쪽이랑. 이렇게 45도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아가니까 90도 더하기 45도. 몇 도? 135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90도는 얼마야? 290도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90도, 90도, 90도. 207도만큼 돌아간 다음에 20도만큼 조금 더 들어간 얘를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쭉 각을 재어주면 2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은 막 1160도, 1180도, 2150도 이런 것들 막 나올 거예요. 여러 바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또 뭐에 대한 얘기로 가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멈춰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시초선에 막대기가 있었는데 회전을 운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멈춘 상태의 막대가 있어. 그 녀석의 이름을 또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동경이라 부릅니다. 동경. 그때 그냥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의 반시계 방향으로의 각을 재어줬을 때 만약에 알파가 나온다고 치자.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자, 요 표현 방식에는 무슨 내용이 숨어 있냐면 일반각이라는 거는 이 명칭 안에서 일반각이라는 명칭 안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가지고 와줘야 돼. 그러면서 일반각은 뭐냐면 그냥 결론만 보면 되게 쉬워. 회전을 하다가 멈췄을 때 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찾아볼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도도 있겠어? 그냥 알파도, 알파 있겠지. 근데 뭐도 있어?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에서 멈췄어요도 있잖아. 그럼 회전한 각은 360도만큼 한 바퀴 돌았고 알파만큼 더 가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저 동경이 맞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서 멈췄어요. 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60도만큼 두 바퀴를 돌았고 알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겠다. 그치? 그럼 그냥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360도가 한 바퀴를 의미하는데 한 바퀴도 안 돌았어. 0바퀴를 돌았고 알파만큼 갔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 또 하나. 지금은 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뺑 돌아가고 있는 건데 반대로 툭 쳐도 상관없지. 여기 딱 핀이 찍혀 있고 막대기 하나 빡 뻗어가 있을 때 아래쪽으로 툭 쳐도 뺑그르르 돌다가 시초선에 택 맞고 돌아와서 알파 이렇게 멈춰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밤을 빵 쳤을 때 막대기가 이게 잘 보이는 게 뭘까?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시초선에 있는 막대기를 내가 빵 쳤을 때 이게 뺑그르르 돌다가 시초선에 딱 맞고 돌아와서 여기서 띡 멈췄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뭐도 있겠다? 360도만큼 시계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알파만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온 거야. 시초선에 맞고.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예요. 또는 360도를 2파이라는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2n파이가 되고 플러스 알파예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회전하다가 멈췄을 때 저 동경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각을 표현을 해봐 라고 하면서 이게 되고 단 n은 그냥 정수 라고 붙이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각입니다. 근데 참고로 일반각은 동경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그냥 말 그대로 문제에서 그냥 일반각을 구하시오 외에는 쓸 일은 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회전하고 있네에 대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 됐니?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몇 가지 유형을 제외한 삼각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각에 대한 얘기로만 하면은 이게 다고 특정 유형들을 풀 수 있는 도구들이랄까 풀이 방법이랄까 그걸 제외한 개념 설명은 오늘 하는 거 이게 다예요. 알았죠? 한번 싹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보면은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각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던 거야. 각? 그러면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야? 60분법과 호도법. 그냥 각에 대한 표현 방식을 바꾸자. 그때 호도법에서 나오는 각 세타는 R분의 L로 부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뭘 그려주게 되면 부채꼴을 그려주게 되면은 얘가 세타, 얘가 R, 호의 길이가 L.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뭐도 구할 수 있다? 넓이도 구할 수 있었다. 부채꼴의 넓이는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너희들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했던 그 부채꼴의 넓이를 쓰면 되는데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뭐 하자?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거나 만약에 세타가 없이 R과 L만 주어져 있으면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60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180도라는 것은 파이의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 요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30도 같은 것들은 30도는 너무 외우고 있을 거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도 같은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그 50도를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해서 구하러 갈 수 있다. 빵빵 약분하고 깔끔하지가 못하네. 빵빵 약분하고 써보면 뭐 예를 들어서 18분의 5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외워두면 편한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다.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물론 라디안 내가 지금 일부러 읽어주고 있는데 단위는 원래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뭐 270도나 360도 같은 것들은 2파이. 요런 특수각들은 외워두자. 됐죠? 그리고 요거는 기준이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요거까지. 알았죠?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다?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고, 일반각은 회전하다가 멈춘 막대기를 보면서 이 막대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요만큼 끽 돌아가 있는 이 동경을 바라보면 얘가 나타내는 무슨 각? 일반각.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그냥 뭐다? 바퀴수는 모른다야. 그냥 n이야, n. 2n 파이 플러스 알파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외워둬야 되는 내용들이고, 뭐 굳이 용어 한두 개만 더 설명하자면은 얘가 뭐다? 이쪽 막대가 뭐다? 처음 기준. 기준이라고 쓸까? 기준. 그 다음에 저 멈춰있는 막대. 돌다가 멈춰있는 저 막대기. 요 놈의 이름은 뭐다? 동경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경이라는 명칭이라던가 일반각이라는 명칭을 보면은 회전을 하고 있다. 얼마만큼 회전했어? 바퀴수는 몰라. 근데 이렇게 각을 표현해야 돼. 요 정도까지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됐죠? 아, 하나 더. 부호 안 했구나. 반시계 방향이 양수, 시계 방향이 음수라는 거는 서양 학문이라서 그래.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 어렵겠으면 정리 얼른 하시고요. 정리 다 되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좀 풀어보고, 유형 3번이었나? 특정 유형은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거든. 그 녀석만 따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처음에 많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이게 교과서 정복하기지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갈게요. 알았죠? 자, 511번. 뭐래? 시초선의 반직선 OX라고 할 때, 이거는 당연한 약속이라서 이거 그려주시면 돼요. OX라고 할 때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여기가 O고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OP는 60도만큼 돌아가세요. 이번에는 정확한 각을 줬기 때문에 요것만 표현을 해주면 이게 답이에요. 뭐 Y축 그려줘도 상관없고. 얘는 뭐야? 반직선 OX를 시초선으로 잡을 때 마이너스 210도. 뭐야? 시계 방향으로 210도. 그러니까 뭐야? 180도 돌아간 것보다 30도만큼 더 돌아간 얘가 바로 동경이 되는 거지. 최종 위치는 저기 있어요. 이 얘기야. 이번엔 뭘 줬거든? 각을 줬거든. 근데 바로 밑에 있는 513번, 14번은 뭐야? 시초선의 OX라고 할 때 저 동경 최종 위치를 보고 뭐 하세요? 일반각 세타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 2n파이 혹은 360도만큼 n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더가 있습니다. 반직선 OX, 다시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20도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20도 플러스 120도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n파이처럼 호도법을 쓸 때는 더하기 120도보다는 앞에도 지금 2파이 호도법으로 썼으니까 120도에 해당하는 것도 호도법으로 써주면 좋겠죠. 30도에 해당하는 게 6분의 파이기 때문에 120도는 그놈의 4배, 혹은 60도를 나타내는 게 3분의 8이기 때문에 그놈의 2배, 뭐 3분의 2파이라고 붙여주면 더 땡큐가 되겠지. 둘 다 답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최종 위치는 OP, 여기 위치하고 있어. 그러면 일반각은 뭐다? 이 동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회전각을 다 구해주세요라는 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라 했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n파이 플러스로 가도 좋고, 이건 안 쓸게. 360도만큼 n바퀴를 돈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돌아갔어요? 230도만큼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마 답일 겁니다. 알았죠?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회전하는 각에 대한 얘기고,
회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각을 구하세요가 바로 일반각을 구하세요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515번, 516번인데 자, 요거는 일반각이라는 표현이라고 썼다, 그치? 맞죠? 그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똑같이 생겼지만 좀 다른 문제. 515번을 비교할게. 이렇게 할까, 그냥? 다음 각을. 자, 515번 문제랑 지금 내가 써준 문제.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의 꼴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랑 다른 거 알겠어? 뭐가 다르지? 515번 문제에는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내가 만든 문제에서는 그냥 각이라고만 했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n이 아니라 이렇게 써줘야 답이고 이 문제의 답은 500도라는 것은 360도에서 n 한 바퀴를 돈 다음에 140도만큼 더 돌아갔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찾아주면 360도, 도가 너무 크다. 도 곱하기 n 플러스 140도라고 해서 요게 답이에요. 두 문제가 달라지죠. 뭐 때문에?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 일반각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그래. 되게 특수한 문제야, 이 문제는. 그냥 일반각이라는 명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뭐 516번은 패스하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고 나서 이제 517번, 18번으로 가보자.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가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4분면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초선 뭐라 그랬어? 좌표 평면선을 그린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시초선으로 불러. 그러니까 이제 시초선만 띡 나타내고 동영만 띡 나타내다 앞에 문제랑은 좀 다르게 좌표 평면을 그리게 되고요. 그때 이 녀석을 위치시켜봐. 550도는 뭐야? 일단 360도만큼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190도만큼 더 돌면 되잖아. 그러면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190도만큼 돌아가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동경이죠. 몇 사분면 있어? 3, 4분면이네. 그래서 517번의 답은 제 3, 4분면 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해당해? 아까 515번, 6번처럼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것도 맞고 그 밑에 내가 따로 써줬던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꼴로 나타냈을 때 이 녀석, 그 알파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동경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알았죠?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360도만큼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마이너스 10도만큼 더 가세요도 맞지만 좀 더 좋은 표현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거기다가 뭐 해주세요? 340도를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720도에서 340도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80도 나온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자? 위에 걸로 생각을 해주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20도만큼 돌아갔다. 그래서 4, 4분면 해도 좋고 두 번째 방식으로 가주면 마이너스 2바퀴, 시계 방향으로 2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의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340도만큼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기 위치합니다. 해서 답은 4, 4분면 해도 좋아요. 어차피 몇 사분면인지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이런 꼴로, 일반각 꼴로 표현을 해서 답을 내게 되는 거죠. 알았죠?
계속 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519번, 20번, 21번, 22번으로 넘어와 보면 어때? 이제 내가 좀 초반에 설명했던 거다. 그치? 나는 각을 먼저 설명을 했고 얘네들은 먼저 이쪽 내용을 한 다음에 회전 운동을 설명한 다음에 호도법을 넘어오는데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각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고치고 시작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부터 일부러 호도법을 먼저 했어. 실제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대부분이 어떻게 나온다? 다 호도법으로 주어질 거야. 그래서 호도법을 보고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지금처럼 60분법으로 나와 있으면 뭐 해주세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 그렇게 라디안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예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 그렇게 계산해서 60분법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 얘네들을 곱하는지는 단위 환산법으로 가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할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할까를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단위 환산법을 좀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공대 출신이라 단위 환산법을 거의 한 8년 동안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익숙해져 있는데 너희들도 그걸 가지고 가면은 이거 틀렸다 그렇지?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될까를 좀 염두에 두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호도법에 대한 얘기로 1번과 구하기니까 똑같은 거라서 패스할게요. 됐죠? 그러고 나면은 527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뭐예요? 호도법에서 내가 했던 부채꼴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지. 저 공식 2개, 요 공식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다. 그치? 가봅시다.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을 주고 나서 뭘 구하세요?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 찾아달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R 세타니까 4 곱하기 그냥 중심각 해서 답은 얼마? 그냥 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2분의 R제곱 세타를 쓰든 2분의 1 R을 쓰든 쓰시면 됩니다.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제곱 세타는 그냥 4분의 파이. 호도법을 그냥 바로 쓰시면 돼. 그럼 만약에 지금 이 528번처럼 뭐가 주어져 있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기는 한데 일반각으로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공식 바로 쓰면 안 돼요. 절대. 반드시 뭐로 고치고 나서 호도법으로 고치고 나서 10분의 파이 16으로 보이냐? 10분의가 아니구나. 이거 얼마야? 5지 5. 5분의 파이. 호도법으로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L은 R세타니까 15 곱하기 5분의 파이. 이거 얼마? 3파이. S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파이. 그래서 2분의 45파이. 이렇게 답을 내주도록 하세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근데? 2파이냐? 이렇게 527번과 528번의 답이 만들어집니다. L, S 둘 다 구하는 거니까 둘 다 답. 됐나요? 그럼 선생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L은 원래 2파이 R에서 중심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쓰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상관없죠. 당연히. L이 얼마였냐? R이 얼마였냐? 15냐? 뭐야? 답이 왜 달라? 나 뭐 잘못했니? 약분 안 했었구나. 3판. 똑같은 답이 나오지.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지금 수원의 목적은 뭐겠어? 이게 시험에 나와서 답을 낸다 안 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지금 L과 S를 저 공식을 익히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그 60분법으로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 구하는 거는 시험 때 쓰든 말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웬만하면 이 공식을 쓰도록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항상 호도법으로 고쳐가세요. 그 다음 밑에 529번은 어떻게 되겠지?
호의 길이가 4, 넓이가 6인 부채꼴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자, 다시 뭐라고? 호의 길이가 4, 부채꼴의 넓이가 6인 이 부채꼴에 대해서 R과 세타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야? 얘는 2분의 L이니까 R 세타. R 세타는 4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서 연립으로 풀어도 좋지. 근데 나 같으면 어차피 R도 모르고 세타도 모르면 R 세타로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겠어. 어떻게? R, L. 그지 않아요? 그럼 R값 찾고 시작할 수 있잖아. 3이라고. 그럼 집어넣어주면 세타도 나오잖아. 3분의 4라고.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중심각은 항상 파이가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1도 있었잖아 아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부채꼴의 중심각 1라디안. 그치? 파이가 항상 붙는 건 아니야. 지금 3분의 4처럼 나와요. 알았죠?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너네가 싹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문제 좀 보고 갈게. 자, 뒤에 요 539번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이제 각들이 엄청 많이 주어진다, 그치? 중학교 때처럼 예각이나 둔각 범위가 아니라 엄청 큰 수, 엄청 작은 수들도 등장을 해요. 크기가 큰 수들. 그런 각을 보고 2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자, 뭐야? 동경에 대한 얘기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너희들은? 360도만큼 몇 바퀴를 돌았을까? 2040 근처에 있는 거 뭐야? 6배 해볼까? 360도에서 6배를 해주면 얼마죠? 2160도? 이 음수네. 5배로 가자. 그럼 얼마야? 1800도죠. 거기다가 얼마만큼 더 갔어? 240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바퀴수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5바퀴. 뭐야? 시초선에 그대로 있지. 그리고 240도만큼 갔으니까 얘만 보고 240도 똑같네? 참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리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 360도만큼 몇 바퀴? 마이너스 6바퀴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바퀴 하면은 2100 얼마야? 60도? 그지? 마이너스 2160도였어. 거기다가 얼마만큼 더해줘야 마이너스 1920으로 뚝 줄어드니 240도 더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얘를 보고 리을도 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0도는 한 바퀴나 뭐 반 바퀴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240과 마이너스 240은 당연히 달라지죠. 플러스 240은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고 60도만큼 더 간 거고, 마이너스 240은 시계 방향으로, 음이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고 60도만큼 더 간 거라서 두 동경 다르다, 그쵸? 요 둘이. 그래서 얘는 땡, 얘는 그냥 두 바퀴 돈 거예요니까 땡. 그럼 쟤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네. 얼마야?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어요? 4바퀴 돌았어요. 얼마예요? 1440도. 그리고 거기서 240도만큼 더 가야 240도만큼 더 돌아야 1680 만들어지네. 240 일치하네요. 기억 도착.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알았지? 네. 일반각 꼴로 고쳐가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잠깐 패스. 유형 3번이랑 두 개는 잠깐 패스.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그냥 60분법을 호도법 60분법으로 고치는 거라서 이거는 패스할 거고, 유형 5번도 사실은 똑같아. 아까 우리 그 앞에 교과서 정복하기 그쪽 문제 다 풀었잖아. 그거랑 완전 똑같아서 얘네들은 굳이 내가 더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거 그냥 공식만 쓰면 끝납니다. 그때 553번 별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할 때 아마 질문 나올 거라서 신경 좀 잘 써서 별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아까 내가 건너뛴 유형 딱 2개만 하면 끝나. 알았지? 자, 갑니다. 유형 2번이었지? 자, 사분면의 각. 그리고 유형 5번 두동경의 위치 관계. 근데 일단 동경이라는 명칭, 일반각이라는 명칭은 회전한다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사분면의 각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면은 자, 틀린 풀이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틀리는지 일단 잘 봐도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작은 잘해. 3, 4분면 있어야 되니까 180도보다는 더 돌아가야 되고 210도만큼은 보다는 덜 돌아가야 되네 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 등호는 빼야겠다. 그렇지? 요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해서 왜 2로 나누면 되겠네. 90도와 이게 뭐야? 135도 사이에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답을 어디로 가요? 90도는 여기고 135도는 여기니까 아, 이 사이에 있구나.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네 라고 해서 2사분면으로 답을 뿅 썼는데 문제부터 이상하지. 모두 구하시오? 2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치? 이렇게 푸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단어에서 동경이라는 단어나 사분면의 각이라는 이런 또 단어 하나 또 등장했지? 일반각.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회전하고 있는 놈에 대한 명칭이다. 따라서 각을 나타낼 때는 항상 어떻게 쓰자? 일반각으로 쓰자.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타를 나타냈을 때 아까 내가 몇 도라 그랬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몇 바퀴? 몇 바퀴를 나타내는 녀석을 반드시 써주세요. 알았죠? 그럼 잘 봐. 2분의 세타를 만들 때 2로 나누는 게 여기도 나뉘거든.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135도라.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 표현이 돼. 여기서 이제 n이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은 뭐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n에다가 0을 넣어봐. 90도에서 135도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표현했던 이 녀석이 맞아. 몇 사분면? 2사분면이에요. 근데 n에다가 1 넣어봐. 270도보다 크고 315도보다 작아. 그래서 270도는 얘고 315도는 여기거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고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요게 360도 플러스 90도가 나오면서 360도 플러스 135도가 나오면서 아까 나왔던 녀석이 다시 등장하지? 그러면 그 전에서 끊으면 돼. 답은 제2사분면과 4사분면 두 개가 다 나와야 돼요. 둘 다 답입니다. 둘 다 써야 답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단어?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단어나 동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항상 회전을 염두에 두고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형 2번. 잘 봐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은 쉬워서 똑같아서 그냥 패스할게요. 방금 내가 풀어준 거 보고 연습 잘 해봤으면 좋겠어.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갑시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스톱해놓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이야. 마지막 유형 3번. 두 동경의 위치가. 얘는 개념 설명 살짝 하고 갈 겁니다. 갑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여기 있는 거 보면 요거 나오죠, 요거. 이거 절대로 외우려고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만들어 가면 돼. 물론 풀다 보면은 외워지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의 능력이고, 그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뭐 풀다 보면서 외워지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절대로. 항상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요거 할 때 나는 만들어 갔었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오면 만들어 가고요. 요즘도 고3들 모의고사 풀이 할 때 혹시 동경 위치가 잘 나오진 않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나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도 모의고사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 그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너희들이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고3한테도 그래요. 수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우려고 하지 마. 너무 헷갈려. 외우지 마.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 5가지 유형들이 다 있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하면은 첫 번째는 두 동경이 뭐 한다? 일치한다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동경이 뭐 한다? 뭐라고 하지? 일직선,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물론 앞에 일직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유형이 있냐면 y는 x 대칭. 나는 이 세 개로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2개가 더 있어요. 무슨 대칭?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도 있어. 근데 나는 뭐라 그랬지?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 2개는 저 3개 할 줄 알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만들 줄 알아서 원래 설명을 잘 안 해. 너희들은 오늘 할게. 자, 가보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그림을 그려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림을 항상 그려줬으면 좋겠어. 갑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하나의 동경은 여기 있다고.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동경과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그래서 하나의 동경을 나타내요. 원래는 문제에서는 세타, 뭐 7세타, 알파와 베타, 뭐 세타와 4세타, 세타와 6세타, 뭐 2세타와 5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2개의 세타를 줘. 근데 나는 일단 개념 설명이니까 하나의 동경을 세타로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일치하는 또 다른 동경이 있었어.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 뭐 원래는 세타, 7세타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갑니다. 그때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건 뭐다?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면 그냥 딱 겉도기로 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배전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요 녀석의 세타와 세타 프라임 두 동경을 나타낼 때 EN파이와 다른 동경이니까 바퀴수는 다를 수 있겠지? EM파이로 표현해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돌아갔어? 이걸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때 나는 얘를 그냥 알파로 쓰라고 해요. 알파는 문제에 안 주어집니다.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알파만큼 더 들어갔다. 여기도 알파만큼 더 들어갔다. 자, 그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수학
시험 대비를 하면서 내가 직접 미지수를 잡을 경우에 그 미지수를 답에 쓰면 돼, 안 돼? 내가 미지수를 가로의 길이를 A로 잡았는데 답에 2A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문제에서 A라고 줬으면 모를까? 내가 잡은 미지수는 답에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잡은 미지수 알파는 답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알파를 뭐 하러 갈 거예요?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어떻게 해야 알파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어? 빼면 되겠지. 빼요. 세타와 세타 프라임의 차는 빼요. 알파 알파는 사라지고 얘네들만 남아. 2n 파이 빼기 2m 파이. 그때 m도 정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 파이에 n 빼기 m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수라서 그냥 정수로 표현을 하고 얘를 뭐로 읽어주면 돼? 아, 파이 앞에 짝수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흐름 자체가 어렵진 않지. 일반각으로 두 동경을 표현을 하자. 그때 동경 그림도 내가 그릴 거고 저 알파도 내가 잡는 미지수라서 알파를 사라지게 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만 고민을 하면 돼. 바로 볼게요. 543번 일치한다. 그림에 없지? 그럼 너희들은 둘이 빼야지 빼서 짝수 파이 이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요. 하나의 동경이 있어. 얼마야? 세타요. 일반각은요? 2n 파이 플러스 알파. 내가 지금 얘를 알파로 잡은 거야. 그리고 일치하는 또 다른 동경을 그립니다. 세타가 아니라 7세타. 그럼 얘는요, 7배를 했으니까 바퀴수는 달라질 거야. 그게 뭐 14,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2m 파이. 그냥 또 다른 정수로 갑니다. 그래, 알파 써줘요. 알았어요? 이게 실제 풀이에요. 저거 자체가 풀이야. 그 다음에 둘이 알파를 사라지게 하는 연산. 둘이 뭐 하면 돼? 뺍니다. 그때 좌변 어때? 6세타 나오잖아. 아까는 개념 설명하려고 일부러 세타 프라임을 쓴 거니까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6세타와 10세타를 뺀 5세타와 2세타를 뺀 지금은 7세타와 세타를 뺀 6세타라고 하면 되고 뺄 때 알파가 사라지면서 얘네들 빼봐. 이 모르는 정수 파이라고 해서 파이 앞에 붙은 게 뭐다? 짝수 파이. 짝수다. 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랑 저기랑 똑같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 마지막 답은 어디로 가냐면 얘를 보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게.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왜 1사분면으로 그려요? 2사분면 그려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몇 사분면에 있다가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두 동경의 관계를 읽는 거라서 1사분면에 두는 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범위는 그럼 어디다 써먹냐면 지금 써먹는 거야. 뭐? 세타의 범위가 90도. 90도니까 2분의 파이죠. 180도 파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빼서 구한 6파이, 6세타 6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6세타의 범위가 3파이와 6파이 사이입니다 라는 게 나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이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짝수 파이를 찾아주는 거야. 뭐예요? 4파이. 3파이와 6파이 사이에는 4파이밖에 없잖아. 따라서 세타는 얼마예요? 3분의 2파입니다. 하면 답이에요. 굳이 60분 보러 안 오셔도 돼.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제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빼면 짝수 파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러면 방향 반대이고 일직선에 있어요.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예요.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역시 그림을 그려. 기준이 되는 세타를
2n 파이 플러스 알파로 표현을 해. 요만큼 회전한 이 각을 알파로 잡은 거지. 항상 일상화에 둬. 그럼 다른 하나의 동경을 그릴 때 일직선이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동경은 항상 반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는 거야. 옆에다 쓸게. 뭐라고? 또 다른 프라임. 문제를 치면 뭐 7세타였을 수도 있고 6세타였을 수도 있지. 어쨌든 세타 프라임 써요. 그때 얘를 쓸 때 뭐 한다? 그냥 2n 파이 하면서 시작하면 되는데, 잘 봐. 이 n 파이면은 어때? 이 파이만큼 n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시초선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2n 파이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빨간색까지 오기 위해서는 거기서 파이만큼 더 돌아가야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 더 돌아가야 돼? 또 알파만큼 더 돌아가야지. 그치? 그지? 그래야 빨간색이 위치하잖아. 바퀴수로 돌고 끝이 아니잖아. 파이만큼 더 가서 일단 저쪽 음의 방향을 간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파이가 붙고 거기서 또 알파가 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뭐 해야 돼? 나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잡은 미지수인 알파는 없애세요 라고 했거든. 또 빼야 없어지겠네. 빼봐. 세타에서 세타 프라임을 뺀 녀석은 2n파이 빼기 2m파이 마이너스 파이. 뭐 해보자? 파이로 묶어보자. 그때 얘네 둘은 이 정수 파이 빼기 파이 마이너스 1파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파이 앞에 붙은 개수가 어때? 이번에는 홀수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100% 헷갈려. 일치다, 방향 반대다. 두 동을 빼면 돼. 그건 좋아. 짝수파이야, 홀수파이야. 처음에는 외울 수 있지. 일치하면 짝수파이, 반대면 홀수파이.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가도 좋아요. 알았죠? 근데 외우려고 노력해봐. 분명히 헷갈려. 그럼 헷갈리면 다시 외우면 되나? 아이, 도전을 하지 마세요. 만들면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반대 방향 일직선이면 동경의 그림을 나타내봤더니 빼면 홀수파이 하면 돼. 그럼 만약에 뺀 녀석이 뭐 세타는 7세타다. 뺐으면 6세타가 되고 6세타의 범위, 세타의 범위가 항상 문제에 주어지거든. 그래가지고 6세타의 범위를 찾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홀수파이 다 답으로 쓰면 돼요. 이 문제로 치면 5파이가 답이었겠네. 만약 이게 방향 반대 일직선이었다면. 알았죠?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은 이렇게 하면 돼. 쉬워. X축 대칭, Y축 대칭 얼마나 쉬운지 보여줄까? Y축 대칭 하나만 하자.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의 동경. 이거는 쓰지 마. 이렇게 가면 돼. 요만큼을 알파로 잡은 거예요. 그럼 세타 프라임을 나타내는 거는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 각이 같겠지. 여기가 알파겠지. 그래서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세타 프라임은 뭐야? 바퀴수는 달라졌어. 그리고 파이만큼 더 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면서 두 식을 봐봐. 이번엔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더하고 싶지. 왜? 알파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두 동경을 더해요. 그게 뭐면 돼? 2 또 다른 정수 플러스 1파이. 그래서 X축 대칭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더하면 짝수파이, Y축 대칭은 더하면 홀수파이야. 헷갈려. 무조건 헷갈려. 알았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도 직접 한번 보면은 여기 유형 3번 설명에 나오잖아. 1 치면 뭐 하자? 두 동경을 빼면 2n파이, 짝수파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 반대면 뭐다? 빼면은 뭐다? 요거 계산해보면 홀수파이. 요렇게 표현된 거 홀수파이. 우리 걸로 보면은 명확하지?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면은 더하면 짝수파이, Y축 대칭이면 더하면 홀수파이. 그거거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막 헷갈려. 짝수파이던가 홀수파이던가 100% 헷갈려요. 알았죠?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 벌써 한 6번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그려보기 어려운 녀석은 바로 얘야. Y는 X. 이거는 한 번은 내가 그리는 거를 보고 그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 있습니다. 두 동경이. 그래서 y는 x를 먼저 한번 그려봤어. 그럼 만약에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으면 다른 하나의 동경은 그거 y는 x에 대칭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맞죠? 그때 요만큼을 알파라고 두면 여기는 요만큼을 알파로 두면 돼. 그러면 뭐 하자? 세타를 나타내봐. 뭐 나와요? 2n 파이에서 그냥 알파만큼 더하면 돼. 문제의 세타가 뭐 2, 3분의 각이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2, 4분의 두지 말고 그냥 1, 4분의 더요. 어차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1, 4분의 있든 2, 4분의 있든 관계는 똑같아. 알았지? 유형 2번처럼 뭐 4, 4분면에 있습니다. 그때 이걸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수 있는 4분면을 구하세요면은 처음부터 2, 4분면, 4, 4분면 써야 되겠지만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어쨌든 얘. 그럼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가면 돼? 일단 2n8. 바퀴수는 달라지니까 다른 문자 스몰 m 써서 표현을 해주고 일단 얼마만큼 더 가야 돼? 시초선에 위치하니까 90도만큼 가야지. 2분의 파이만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만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로 돌아오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으니 둘이 뭐 하자? 더하자. 왜 더해? 알파를 없애려고. 그래서 두 동경의 합은 더해서 2n 파이 플러스 얘 2분의 1까지 더해서 파이 꼴로 나와주면 돼. 알았죠? 그게 바로 y는 x 대칭 544번 같은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뭐 중간에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외울 필요까지도 없어집니다. 알았음?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삼각함수를 가르치기 위한 먼저 각에 대한 설명이었어. 유형 고작 4개밖에 안 됩니다. 5개인가? 5개네. 5개밖에 안 됩니다. 요걸로 5개의 유형 잘 연습해 오시길 바라고요. 알았죠? 혹시 영상 다 본 사람들 혹시 잘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풀이한 거 잘 보고 앞에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 511번이었나? 거기서부터 529번까지 여기 거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간단한 연습하고 나서 돌아오면은 좀 더 할만해질 거니까 어쨌든 목요일까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